반갑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게 중동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지역의 샤리아 보드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좀 해왔었는데요. 사실 인도네시아도 이제 이슬람 금융이라는 게 많이 발전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이슬람 금융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가 그렇게까지 말레이시아랑 다를까라는 의문도 제 개인적으로는 있었고요. 그리고 다수의 논문들을 읽다 보면은 이 동남아 지역을 또 한 카테고리로 묶고 중동 지역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이제 샤리아 보드를 비교한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샤리아 보드, 샤리아 위원회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또 이 둘 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또 분명히 또 차이점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개념들을 활용한 이슬람 금융 상품도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연구를 진행을 저도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제가 몇 번은 가봤었는데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 조금 더 이슬람의 순수성에 가까운 쪽으로 접근을 좀 많이 하려고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더 스트릭트하고 그렇게 가는 경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단편적이지만 이슬람 금융을 봤을 때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발표문은요, 법안 마련 과정하고요, 그다음에 상품의 종류, 그다음에 샤리아 거버넌스, 그다음에 그 해석에서 나오는 이제 상품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잡았던 상품이 이슬라믹 크레딧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관련돼서 상품을 하나 선정을 했고요. 분명 이 상품에 대한 차이나 개념 자체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내에 있는 이슬라믹 크레딧 카드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슬라믹 크레딧 카드를 제가 분석을 하려고 딱 보니까 카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가져와서 분석하는 거는 시간상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중점적으로 본 파트와는 그 무이라는 단체에서 나오는 그 인도네시아 무이에서 발행하는 파트와하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그 BMN 아까 말씀하신 뱅크네가라 말레이시아 그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내에 있는 그 샤리아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발행한 파트와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법안 마련 과정을 좀 보시면요, 두 국가 똑같이 그 듀얼 뱅킹 시스템, 그러니까 전통 금융 방식하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금융 방식하고 똑같은 이 듀얼 뱅킹, 듀얼 윈도우를 이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에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은행 내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슬람 금융에 대한 그 개념의 통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중앙은행과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은행 간의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정비하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쭉 발전을 해나갔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허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듀얼 윈도우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허가는 해주는데, 다만 이제 이슬람 금융하고 관련된 네트워크나 또 기관이라던가 연구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말레이시아와는 비교했을 때 조금 미진한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립 초창기에 굉장히 조금 이슬람 금융을 토대를 다져나가는 데 있어서는 말레이시아보다는 조금 그 중앙집중화돼서 이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차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수요에 맞춘,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상품을 원하고 그런 것들 수요에 맞춰서 이제 밑에서부터 조금 수요 측정을 해서 위에서 이제 어떤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진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안 마련이라든지 이슬람 금융 뱅킹을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 자체는 두 국가가 비슷하지만은 초기 설립이라든지 이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말레이시아가 체계적이고 중앙 집중화돼 있고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닦았다고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 챕터에 있는 이슬람 금융 상품의 종류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이 항상 이슬람 금융 얘기가 나오면은 데트 베이스냐 아니면은 이퀴티 베이스냐, 자본 중심이냐 부채 중심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한 상품 거래 방식에 대한 구분 자체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채 기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샤리아위원회 학자들이 많이 공격을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무라바라든지 뭐 타와루코라든지 그다음에 커머디티 무라바, 그다음에 바이에이나 이런 것들 상품 거래 방식들이 이런 방식들이 대부분 이제 부채를 기반으로 한 이제 거래 방식으로 취급을 받아서 이제 중동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슬람 금융이라고 하다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 다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와서 이슬람 금융이라고 하다니. 그래서 저희 팀에서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말레이시아 모델을 일종의 말레이시아 파이낸스라고, 이슬람 파이낸스가 아니고요, 말레이시아 파이낸스라고 또 정의를 내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중동 쪽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이제 그런 비판에 직면한 이 부채 기반의 거래 방식하고요. 그다음에 자본의 기반을 둔 거래 방식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제 무다라바나 무샤라카. 그래서 수익을 공유하는 이 PLS 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자본을 기반으로 한 이제 거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중동에 있는 이슬람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죠. 가장 이상적인 이슬람 금융의 모델이 이제 무다라바나 무샤라카를 기반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현준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BMT라는 저 작은 기관에서도 수익률 얼마나 이런 것들을 집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 구조적으로 복잡한 계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 시스템화하는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무라바라든지 인도네시아에서는 타와루코를 쓰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런 부채를 기반으로 한 거래 방식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다만 두 국가 간의 금융 상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말레이시아보다는 인도네시아가 그나마 자본 기반의 중심을 둔 거래 방식으로 은행 상품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좀 더 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샤리아 거버넌스 쪽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기관을 가봤지만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금융시장, 이슬람 금융시장을 이루는 두 축이 SC라고 불리는 Security Commission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슬람 금융시장, 뭐 주식시장 이런 것들을 따로 관리하는 이제 이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뱅크 네가라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이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쪽이 있고 각각의 이제 샤리아 보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뱅크 네가라 말레이시아 이제 BMN으로 제가 좀 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BMN에 있어서 이 샤리아 보드를 그 이슬람 금융이 출범할 때부터 그 중앙은행 내에다가 이 샤리아 보드를 아예 설치를 해버립니다, 미리. 그래서 이 중앙은행의 어떤 통제 아래서 이제 이슬람 금융이 발전해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파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시중에 있는 은행들까지도 다 이 파터에 따르도록 이제 법령을 제정하는 방식을 이제 말레이시아가 채택을 해서 가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이 이제 45페이지 쪽에 보시면 디완 샤리아 내셔널 마즈리스 울라마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요 기관에서는 이슬람 은행에 관련된 파트와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슬람에 대한 모든 파트를 다 발행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지금 중앙은행과 유기적으로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중앙은행 산하에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기관이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중앙은행이라던가 이슬람은행을 하는 기관들이 이 줄여서 이제 무이라고 하는 이 기관하고요 협업하에 이제 이슬람 금융 상품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요 무이라는 단체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협업하에 이게 이슬람 금융으로 맞는 샤리아적으로 맞느냐라는 이제 협업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샤리아 보드를 설치를 하고 직선적인 형태로 간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관 협력 기관들끼리 이제 병렬적인 존재죠. 이게 수평적으로 이게 쭉 늘어서 가지고 각각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이제 협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타협을 봐서 이제 이슬람 금융 상품을 출시한다던가, 그다음에 거래 방식을 허용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 샤리아 거버넌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의 가장 그 샤리아 거버넌스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 상품, 은행 상품 중에서 이제 좀 나타나는 개념을 이제 이슬라믹 크레딧 카드 쪽을 좀 보시면요. 일단 말레이시아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 크레딧 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45페이지 지금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마이아이나 하고요. 와디아 예금이라고 하는 요 와디아라는 시스템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주로 이제 이슬라믹 크레딧 카드를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넘겨서 두 번째로 두 번째 카테고리 보시면은 그다음에 우즈라, 그래서 요금이죠. 그래서 피를 중심으로 한 이슬라믹 크레딧 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와칼라랑 카팔라를 활용해서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이아에이나하고 그다음에 와디아를 활용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이아에이나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하고요.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이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거래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은행에 가서 어떤 상품을 사고 싶으면은 이제 100만 원짜리 상품이 있으면은 제가 12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가 나중에 120만 원을 이제 할부로 은행에 상환하는 형태로 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은행에서 인도받은 상품을 이제 100만 원에 은행에가 팔게 되면은 은행은 저한테 100만 원을 당장 주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가 현금을 융통받고, 그럼 은행은 이제 100만 원을 일단 줬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120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20만 원의 차액을 이제 은행은 일종의 이자라는 형태가 아니고 물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마진으로 보고 이제 은행이 수익을 취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이에이나에 대한 이 논의 자체가 초기에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하고 저 고객하고의 둘 쌍방 간에 이루어지던 거라서 이 행위 자체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돈을 융통하기 위한 거고 은행은 수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성이 불순하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바이에이나가 금지가 됐었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타루프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쌍방 간에 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제3자를 더 붙여가지고 제가 제3자한테 판매를 하고 대금을 받는 형태로 한 명만 한 파티가 더 붙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이러면 이제 목적성 자체가 좀 이제 희석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 방식이 지금 이제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에이나가 이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제 크레딧 카드 쪽에서도 타로프로 바꿔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객이 상품을 샀을 경우에 이제 바이에이나의 형태를 거쳐서 저한테 이제 고객한테 현금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와디아는 이슬람 은행에 있는 제 예금의 계좌에 이체가 됐다가 나중에 제가 상품을 구매한 거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져서 나가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으로 이제 우즈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하나 마시고 결제를 이슬라믹 크레딧 카드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건당으로 이제 요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퍼센트대로, 그래서 제가 한 번 결제를 읽을 때마다 몇 퍼센트 수수료를 은행이 가져간다. 대신 결제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받아가는 형태가 요 오즈라라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서 멀천트 뱅크라는 이 대금을 결제를 해주는 기관이 하나 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카드사가 또 끼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금융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간에 이제 와칼라 에이전트라는 이 기관들이 쭉 껴가지고 이제 카드사가 이제 머천트 뱅크에다가 지급 결제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나중에 이제 이슬람 금융기관이 이제 대신 그 카드 결제 대금을 해주면서 나중에 이제 고객은 그 이슬람 금융기관에 다시 돈을 나중에 납입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와칼라 카팔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크레딧 카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바이아 에이나하고 와디아를 활용한 크레딧 카드의 비중이 제일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 방식이 사실상 은행에서도 그렇고 가장 이 중개 수수료도 안 뗄 수 있고, 은행에서도 이게 서류 처리하고 하는 것들이 과정 자체가 별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에이나 타워록 이런 것들 다 금지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카팔라하고요, 까르드하고 그다음에 이자라, 이 세 가지 방식, 이 세 가지 개념을 활용해서 주로 이슬람 크레딧 카드를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카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 발급 기간이 이 소지자가 나중에 긁었을 때, 카드를 긁었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급을 할 것이라는 지급 보증을 해주는 형태. 그래서 이게 카팔라라는 개념 자체고요. 그다음에 이자라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리스죠. 그래서 제가 상품을 사면은 이제 대금을 미리 결제를 해주는 기관이 그 상품의 소유권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고객은 이제 그 상품을 인도받고 나서 대금은 제가 결제를 안 했으니까 대금을 결제해준 기관하고 저랑 리스 계약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 결제해준 기관이 저한테 상품을 리스를 해주는 거고, 저는 리스한 상품을 계속 쓰는 과정에서 제가 리스료를 그 금융기관에 계속 내면서, 그 다음에 그 리스료를 내는과 동시에 그 상품에 대한 원금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이죠. 그렇게 가면서 이제 분할 상환이 다 끝났을 때는 저한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이자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까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현금 서비스와 좀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TM에서 3만 원을 뽑았으면은 이제 3만 원을 나중에 카드사에다가 갚아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갚는데 여기도 이제 까르드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오즈라가 살짝 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의 개념으로 해서 얼마가 퍼센트로 이게 유율이 붙고요. 이제 그거를 제가 나중에 카드사에다가 납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형태가 요 까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요 세 가지 형태의 이제 크레딧 카드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이제 중앙은행 자체 내에서,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 시장 내에서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크레딧 카드에 대한 이 선호도도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 샤리아 이슬라믹 크레딧 카드라는 거에 대한 이 바야 에이나나 타워로크나 이런 것들을 허용함에 있어서 이슬람 금융기관 자체들이 굉장히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슬람 크레딧 카드를 발급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 상품들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무이라는 기관에서 샤리아 카드라는 걸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뭐 샤리아 카드라고 하지만은 밑에 설명 보시면은 샤리아 크레딧 카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샤리아 이슬라믹 크레딧 카드를 샤리아 카드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명칭을 가지고 파터를 이미 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벗어난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거래 시스템을 적용한 이슬람 거래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슬라믹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낼 수 없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훨씬 더 이슬람 금융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했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상품이 개발되기 이전에도 파터로 내놓고 이제 일종의 범주를 쳐놓는 거죠. 울타리를 쳐놓고 이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봤던 어떤 논문에서도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뭐 탑다운 형태, 그래서 정부 주도의 어떤 이슬람 금융의 발전, 이런 논문들을 제가 좀 많이 봤었는데, 제가 실제로 가서 느끼고 사는 것들도 많이 보고, 이슬람 금융 아까 BMT라는 기관도 가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들을 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라든지 돈을 융통하는 방식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돈을 쓰려고 하는 목적도 뭐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있겠죠.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액 규모, 그래서 마이크로 파이낸스 쪽으로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금융을 뭐 크게 투자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쓰겠지만은
이 밑에 있는 이 그래스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금융을 딱 사람들이 접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뭐 대규모의 투자를 구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단위에 우리나라 뭐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뭐 언제든지 전화 걸면 300만 원 대출 가능한 이런 규모의 이제 금융 시스템 정도라고 이제 저는 이제 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리테일 중심 그래서 마이크로 네파이낸스 중심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 상품의 다양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에 맞춰서 견인되는 형태를 저는 띈다고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최대한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사우디나 이런 중동 쪽에 있는 이제 거대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전략적으로 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제 투자를 이슬람으로 받고 해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